지난주 어느 날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이번 주에 시간 괜찮아? 밥 한번 먹자. 딱 두 줄. 짧은 인사 뒤에 이어진 그 말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한때 참 자주 봤습니다. 가족 이야기, 돈 걱정, 건강 문제까지 서로 숨기지 않고 나눴던 사이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자식 자랑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한숨 섞인 하소연이 서로를 은근히 지치게 했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무심코 던진 말에 마음이 상했는지 그 이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서운하다 느꼈던 건 잠깐이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마음을 덮고 지내던 차에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준 겁니다. 반가움보다 솔직히 망설임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만나면 괜히 어색하지 않을까? 그때처럼 또 기운 빠지는 이야기만 듣게 되진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그 친구가 먼저 밥 한번 먹자고 불러준 그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그 짧은 말이 우리 사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레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따뜻한 국물에 조심스레 건너이는 말 한마디, 밥 다 먹고 나서 오늘 즐거웠다 웃으며 말해준 친구의 얼굴을 보며 아, 우리가 아직 친구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며 문득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친구란 진심만으로는 안 되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덜 꺼내는 지혜가 더 필요한 관계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친구 만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시진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금방 만날 수 있었죠. 전화기만 들면 밥 한 끼 할까? 어디 좀 걸을래? 그 말 한마디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친구를 떠올리는 마음에도 망설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내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 요즘 그 친구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너에. 별일 없을 땐 굳이 연락하지 말아야 하나? 그렇게 조심하고 눈치 보다가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고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몇이나 남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요즘 친구라는 말이 참 낯설어졌어요. 같이 있으면 좋던 사람들도 이제는 괜히 불편해요. 무슨 말을 꺼내도 조심스러워지고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돼요. 왜일까요? 왜 나이 들수록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우정은 분명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심만으론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진심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솔직함이 불편함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겐 조금은 다른 방식의 지혜가 필요해졌습니다. 말의 기술, 감정의 온도,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아주 작은 배려들 말이지요. 말 한마디에 오랜 친구와의 인연이 끊기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혼자라는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온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이 든 지금이야말로 우정을 새롭게 배워야 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말의 연습이 필요한 때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진심의 지혜를 더해 중년 이후의 우정을 지키는 말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조금 덜어내는 기술.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가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었을 땐 학교, 회사, 모임에서 새로운 인연이 끊임없이 생겼지만 이제는 그런 기회도 그런 에너지조차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줄어든 친구 중에서도 내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데 있죠.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다 보면 인생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몸도 작아지고 욕심도 줄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작아진 세계 안에서 더 깊이 있는 관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많은 친구보다 오래가는 친구, 편한 친구, 그리고 있어줘서 고마운 친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친구는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서적 연금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이란 젊었을 때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나이 들어 큰 힘이 되는 자산이지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마음에 여유 있을 때 조금씩 쌓아둔 정서적 신뢰가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우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세 가지 균형입니다. 과거를 함께한 친구, 지금 곁에 있는 친구,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친구. 지나온 시간을 공감해주는 사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 이 세 겹의 인연이 고르게 남아있으면 인생은 훨씬 덜 흔들리고 마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이 친구들과 매달 셋째 주 목요일 같은 자리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습관처럼 모이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누가 안 보이면 혹시 무슨 일 있나? 하고 서로를 챙기고 어쩌다 보면 병원 진료를 함께 가는 일도 생긴다고요. 그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제는 자식보다 친구가 먼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속마음을 얘기할 땐 친구가 더 편할 때가 많거든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관계의 깊이를 더 바라게 되니까요. 그런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은 덜 외롭고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아니, 단 한 명이어야 더 귀하고 소중하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주변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곁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멀어졌지만 마음에 남은 친구가 있다면 가볍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밥 한번 먹자 그 한마디로 닫혔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우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단골 가게처럼 익숙한 말투, 익숙한 얼굴,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관계가 인생의 정서적 연금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관계의 양보다 질, 그리고 정서적 연금처럼 친구를 관리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떤 말의 태도가 필요한 걸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실수와 약점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실수 하나가 더 깊게 남고 관계를 흔들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 사이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랜 서운함이 되곤 하지요. 정말 별 뜻 없이 던진 한마디였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 한쪽이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괜히 그런 말까지 꺼냈나 싶었어. 아무 말 안 했지만 기분 나빴겠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생긴 틈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친구가 실수하면 꼭 바로잡아줘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더 따뜻한 배려더라고요. 맞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정확함보다 편안함이 중요해집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조용히 덮어주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쌓는 방법이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친구가 숫자 계산을 잘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정하지 않고 그냥 웃으며 넘어갔다고 해요.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랍니다. 너무 고마웠어. 그때 말 안 해줘서 창피할 뻔했거든. 사실 그 할머니도 속으로는 저거 아닌데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놔뒀대요. 그게 더 낫겠다는 걸 그 나이에야 알게 되었다고요. 이처럼 실수를 덮어주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에이,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관계에 따뜻한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상대가 틀린 말을 했을 때 굳이 그건 아니고로 시작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로 반응해보세요. 정확한 정보는 나중에 알려줘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체면과 마음이지 내용의 정답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정이란 건 완벽한 사람끼리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줄 때 비로소 깊어지는 관계지요. 한 번은 친구가 약속을 잊고 시간을 헷갈려 늦게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따지거나 다음엔 좀 정확히 해줘라고 했겠지만 그날은 그냥 웃으며 말했답니다. 괜찮아. 나도 덕분에 햇살 좀 쐬었너에. 그 한마디에 친구의 얼굴이 확 풀렸고 오히려 더 미안하다며 그날 밥값을 자기가 다 내더랍니다. 이런 게 우정 아닐까요? 맞고 틀림의 싸움보다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 물론 매번 덮기만 하는 것도 좋은 관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무례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한다면 그땐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도 필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따뜻하게 감싸주는 한마디가 훨씬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정은 완벽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함께 견디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조용히 감싸주는 사람이야말로 오래 곁에 남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말의 흐름을 바꾸는 지혜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험담과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분위기 좋던 모임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싸늘해지는 순간 말이죠. 아, 걔 요즘 별로야. 그 사람 진짜 이기적이더라. 그 순간 귀가 쫑긋 세워지고 속으로 나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한마디 거들게 되고 괜히 맞장구를 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시작된 험담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그림자를 남깁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의 관계에서는 한마디가 깊게 박힙니다. 웃으며 넘긴 것 같아도 속으로는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누가 없는 사람 욕을 너무 하길래 그 뒤로 그 자리에 안 나가요. 나도 언젠가 저 사람들 험담거리가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 말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험담은 말하는 사람을 잠깐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듣는 사람의 신뢰를 앗아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못 들은 척하는 지혜입니다. 험담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일 때 말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자리를 살립니다. 에이, 걔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 얘긴 나중에 듣자.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 이렇게 말의 흐름을 바꾸는 한마디. 그게 바로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못 들은 척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관심, 더 큰 신뢰의 표현입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도,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내가 굳이 동조하지 않고 가볍게 웃으며 넘길 수 있다면 그 자리는 더 따뜻해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은근한 농담을 했습니다. 처음엔 웃고 넘기던 분위기였지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얘긴 좀 그렇다. 듣는 사람도 마음 아플 수 있어. 그 한마디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고 다시 분위기를 바꿔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모임에선 험담 대신 좋은 일 얘기, 웃긴 얘기, 감동적인 얘기들이 자주 오갔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건 말의 힘입니다. 나이 들수록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좋은 말만 하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나누는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에 남는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같이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해. 이런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깊고 오래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갈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조금은 비판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따뜻하게 감쌀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 갑니다. 우정도 말로 짓고, 말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있는 순간마다 더 나은 말, 더 좋은 분위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험담과 부정적인 말의 흐름을 못 들은 척으로 바꾸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오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진짜 친구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년 이후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조언보다 공감을, 설명보다 웃음을, 무거운 이야기보다 가벼운 기분을 원하게 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똑똑한 친구인가 보다 같이 있으면 편안한 친구인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 기분도 마음의 온도도 달라지니까요.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친구는 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해요. 뉴스 얘기, 정치 얘기, 자식 얘기. 듣고 나면 괜히 더 피곤해져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별말 없이도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아,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구나 싶더라고요. 그 말이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정보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기분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괜히 긴장되고 비교하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툭 하고 상한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는 실수해도 그냥 웃어 넘겨주고 어설픈 말에도 에이 귀엽너에 하며 받아줍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한 어르신은 친구와 주말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걷고 편의점 커피 하나 들고 벤치에 앉아 오늘 날씨 참 좋다는 말만 주고받아도 그 시간이 너무 좋다고 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친구랑 있을 때 괜히 조언 듣는 느낌 들면 안 돼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되는 느낌이 들 때 그게 진짜 우정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괜찮아, 지금 모습 그대로 좋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꼭 말로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 그런 친구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이야기할 때 그건 말이 안 되지보다 그럴 수도 있겠너이로 반응하고 자랑을 늘어놓아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보다 와 대단하너이로 웃어주는 여유. 농담이 어설퍼도 이야기가 반복돼도 또 그 얘기야? 가 아니라 그 얘기 또 들어도 좋다라고 말해주는 따뜻함.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우정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나와 다시 만나고 싶은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편해. 이 말 속엔 수많은 배려와 포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는 나이 들수록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날 때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지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친구는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나는 그 친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나요? 우정은 상대에게 기대기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따뜻한 인연이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중년 이후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살짝 속여야 할 5가지 말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진심만큼 중요한 또 다른 기술입니다. 바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조금은 전략적인 감정 관리입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친구 앞에서까지 계산을 해야 해? 진심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요. 그 진심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너무 솔직한 말이 상대의 마음을 눌러버리기도 하고 나의 고민을 다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 꺼내기보다 조금만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솔직함과 편안함 사이의 거리감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 중년 이후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첫째, 나 요즘 괜찮아라고 말해보세요. 사실 별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을 다 드러내는 게 언제나 정답은 아니니까요. 가벼운 척, 밝은 척, 그게 가식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운 빠지는 이야기보다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겐 더 위로가 됩니다. 둘째, 돈 얘기는 잘 몰라요라고 말해보세요. 경제적인 이야기만큼 친구 사이를 미묘하게 만드는 주제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랑처럼 느끼고 누군가는 속상함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나이엔 이런 거 관심 있어야지 하는 말보다 나는 잘 몰라, 그냥 그럭저럭 살아 이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셋째, 너의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말해보세요. 맞고 틀림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받아주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보다 너의 말이 맞는 것 같아가 훨씬 더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논리로 연결되는 사이가 아니라 감정으로 이어지는 사이니까요. 넷째, 그 얘긴 처음 들어요라고 말해보세요. 알고 있어도 처음 듣는 척, 새로 듣는 척. 그게 진심을 숨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 상대가 귀 기울여주는 느낌, 그것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즐거웠어요라고 꼭 말해주세요. 헤어질 때 남기는 말 한마디가 다음 만남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오늘 피곤하다, 좀 지쳤다 보다 오늘 즐거웠어요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따뜻한 여운으로 남게 됩니다. 이 5가지 말의 기술은 어떻게 보면 살짝 속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편하게 하려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관계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조용한 마음의 연습이기도 하지요.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아내는 그걸 처음 듣는 척 웃으며 받아줍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사람이 기분 좋아지면 나도 좋은 하루니까요. 우정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편안해지면 그 편안함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모든 걸 솔직히 말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덜 말하고 조금은 덜 표현하는 그 여백 속에서 관계는 오래 숨을 쉽니다. 지금까지는 우정의 온도를 조절하는 5가지 말의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진심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오래 이어가기 위한 더 깊은 전략과 배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정이란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좋아하고 믿고 진심을 다하면 관계도 그만큼 따라오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진심만으로는 오래가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정은 감정의 교환이 아니라 감정의 조절로 유지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 말이나 다 했다가 오히려 어색해졌어요. 그땐 진심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겁게 들렸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심이 때론 무기가 되고 진솔한 표현이 때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란 단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전략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거리감 조절, 그리고 마음을 덜어내는 기술입니다. 밝은 척, 괜찮은 척, 모르는 척. 이런 태도들은 진짜 마음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 굳이 무슨 일 있어? 라고 묻기보다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벼운 대화 속에 따뜻한 시선을 담고
말보단 공감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중년 이후 우정을 오래 이어가는 기술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작은 귤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그냥 귤 하나였지만 그 속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 그냥 오늘 기분 좀 좋아졌으면 해서.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생각하면 늘 그 따뜻한 손길이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말보다 작고 부드러운 제스처 하나로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감정을 늘 참고만 살라는 건 아닙니다. 힘들면 말해도 됩니다. 다만 그 말이 상대에게 부담이 아닌 이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너무 힘들어 보다는 가끔 좀 지칠 때가 있너에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아졌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편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표현의 무게를 키워서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우정은 서로를 가볍게 해주는 힘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심을 포장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형태를 바꾸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표현보다 온기가, 설명보다 여백이 관계를 살리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걸 말하려 애쓰기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먼저 가볍게 웃고, 내가 먼저 부드럽게 마무리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심을 전략적으로 다듬는 관계의 기술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의 기술과 감정 조절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군가는 멀어지고 누군가는 남고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자문하게 되는 시기가 오지요. 우리는 젊을 때 우정이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야 진짜 친구라고 말했죠. 하지만 살아보니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진심을 다 보여준다고 언제나 환영받는 것도 아니었고 솔직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우정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요. 말의 선택, 감정의 조절, 표현의 방식 하나하나가 관계를 지키는 연습이라는 걸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은 마음에 담아두고 말은 따뜻하게 꺼내세요. 진심이 없는 말은 공허하지만 진심이 너무 앞서도 때로는 벽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말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여유롭게 관계를 이어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와 오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완벽한 이해보다 가벼운 웃음, 정확한 판단보다 편안한 기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말 한마디, 너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즐거웠어. 이런 표현들이 우정을 지키는 큰 다리가 되어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연락이 끊긴 친구가 한 명쯤 떠오르시나요? 먼저 다가가기 망설였던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그때입니다. 아주 짧게 밥 한번 먹자.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약속 자리에선 진심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편안한 웃음으로 마무리해보세요. 그날의 따뜻함이 당신과 그 친구의 다음 계절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관계란 절대적인 진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표현 위에 오래 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지혜를 마음에 품고 오래가는 인연을 조금씩 다시 그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은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